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투태 선생님이랑 같이 그 백두산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고증을 여러 가지 그 서지적인 정보를 가지고선 고증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반도의 백두산이 아니라 4,500고지에 있는 알타이 산이 바로 우리 조선 역사 5,000년의 터전이라는 것을 갖다 여러 가지 서지로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백두산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압록강하고 과연 두만강이 어디냐 이거를 찾아야겠죠. 그거를 찾게내면 조선의 북방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두만강을 찾게내면은 고금지명대사전에서도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두만강을 축으로 청나라와 조선이 경계를 삼았다라고 나오니까 두만강을 찾으면 북방 쪽으로의 조선 강역과 청나라의 강역을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압록강하고 두만강이 어디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그 대륙조선사 카페 압록강은 어디인가라는 글로 올라가 있는 자료를 갖다 1차 자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몇 가지 첨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 강의로는 그 호로스 알렌 조선에서 그 1882년 조비수호 통상조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주차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호로스 알렌의 기록을 갖다가 간단히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륙조선에서 나오는 압록강에 대해서는 이제 신증동국여지 승남 평안도 의주목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그 어디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뒤상에서 전하기를 천하에 3군데 큰 강이 있으니 황하, 장강, 압록이라 하는데 바로 이것이다. 그 물빛이 오리의 머리같이 푸름으로 이름 지었고 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는 주자가 이르기를 여진이 사는 곳에 압록강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알타이산이기 때문에 압록강은 요렇게 현재 자이산호를 따라 가지고 요 북극으로 올라가는 요 강을 갖다가 압록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요거는 러시아에서 오비강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가 요쪽은 지금 현재 ELTC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선이 대륙에서 반도로 옮겨간 다음에 러시아의 영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제 ELTC 강이자 오비강으로 붙여놓은 거라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묘양산으로 보는 건데요. 알타이산 줄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요 압록강 있는 데까지를 갖다가 청천강이라고 봅니다. 이른바 이제 살수죠, 살수. 강감찬 장군이 살수 대첩을 했던 데가 바로 요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따로 보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 서희가 거란의 소송령과 담판을 해서 얻었다는 강동육주라고 하잖아요. 강동육주. 그러면 요 반도에서 압록강 밑에 저 6개 주가 있어서 강동육주라고 했는데 왜 이게 강동육주입니까? 강남육주지. 그죠? 아니, 동서로 흘러가는 강이니까 남쪽이니까 강남육주가 되지 왜 강동육주가 됩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압록강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에 동쪽, 그래서 강동육주라는 말의 뜻과 정확히 일치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서희하고 거란을 할 적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적에 다시 한번 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천하의 3대수라고 했을 적에 압록강의 거리입니다. 그걸 보증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현재 요 반도의 압록강은 길이가 직선으로 약 4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갖다가 그 공류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803.3km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 거리는 약 700km다.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리가, 배를 타고 올라가는 거리가. 이건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기록입니다. 두 번째로 황하인데요. 이 황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길이가 5,464km입니다. 황하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양재강 다음으로 길면서 이게 5위의 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황하고 장강은 뭐 대단한데 천하의 같은 크기로 하는 압록강이 803km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상식적인, 그러니까 역사를 상식을 보고선 해가지고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반도의 조선 역사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걸 갖다가 상식으로 인정하게끔 세뇌를 우리가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아, 왜 이상이 있어? 그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저 의식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 80년대 그
광주에서 이제 그런 슬픈 일이 발생이 되고 막 문제가 있으면 의식화된 사람들이 사회를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의식화라는 말이 보세요. 그 카프 문학이라 그래가지고 폴란스의 까미에 이방인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메르소가 평상시에 남들처럼 회사 다니고 밥 먹고 아주 무료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자기가 사람을 찌르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에서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살다가 의식의 세계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 대륙 조선과 반도 식민사에서도 우리가 이걸 깨우쳐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의식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비상식적인 거에서 여태까지 난 그게 다 맞겠거니 하고 살았는데, 이게 틀렸구나 딱 알아차리는 순간이 우리가 대륙 조선에 대한 의식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우리가 하루빨리 전 국민적으로 좀 다 깨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이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세 강을 동국여지순남에서 같이 놨을 적에는 적어도 똑같이 길이가 굉장히 장대한 길이기 때문에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 압록강에 대해서 우리 그 각종 문집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를 제가 좀 추려놔 봤습니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비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위쪽에 보게 되면 인평대군 문집인 그 송계집 중에 연도기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압록강, 고호유, 삼, 압록강이 옛 이름에 셋이 있는데 첫째가 청하고요. 또 하나가 용만이고 지금은 압록이라 부른다. 물빛이 저 수색이요 압두고야. 물빛이 마치 오래모래와 같기 때문에 압록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경제전집의 백두산기. 여기 보게 되면 압록수를 가리켜 한서왈 마자. 한서는 마자라 했고 성경통지는 익주강 또는 애강이라 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중동 국유유승남 평안도에 보게 되면 사마천의 열전을 살펴보건대 한이 흥하자 요동의 고세를 닦아 폐수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고, 위만이 망명하여 동쪽으로 달려 새를 나가 폐수를 건너 왕검에 도읍하였다 하였으니 이래서 압록강을 폐수라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폐수는 대동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압록강을 폐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위의 기록을 그 종합을 해서 압록강이 바로 청하, 용만, 마자, 익주강, 애강, 폐수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 압록강의 그 박원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그림을 그려서 했습니다만은 그 연원직지 출강록, 압록강 기하고 박종의 당주집에 보게 되면은 그 압록강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연원직지에 보게 되면 고려의 마자수가 말갈의 백산에서 나오는데 색깔이 오리머리 같으므로 압록강이라 이름했다고 하였다. 이른바 백산이란 장백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장백산 또는 백두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반도에서는 여기 산이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장백산이고 백두산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고금지명대사전에서도 여기에 맞게끔 다 교열을 해놨죠. 백두산이 장백산이고 장백산이 백두산이다. 그죠? 그런데 이쪽에 실질적으로 이 알타이 산을 가보시게 되면요, 이 위쪽으로 하나가 쭉 있어요, 산이. 그 밑에 또 하나가 일자로 딱 있습니다. 이게 약 1000리씩 돼요, 두 개 다. 그 위에 있는 게 백두산이고 아래에 있는 게 장백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압록강은 이 아래쪽에 있는 장백산에서 발원을 하는 거고요. 두만강은 위쪽에 있는 백두산에서 발원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모르면 이 하나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에 장백산이 백두산이면 똑같이 그냥 한 말로 하면 되지 굳이 계속적으로 두 말로 나왔다는 것은 이 쌍으로 두 개가 양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종의 당주집 이 부분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문 압록강 자택 중서 결여 쟁이상, 즉 압록강은 호수에서부터 서쪽으로 트여 주전자기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문집 중에서 이 압록강의 형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시를 했고, 또 현재 그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 그 압록강의 제일 위쪽의 호수는 정확히 주전자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는 제가 했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쟁이 모양을 가졌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답사를 해서 수초로 밝히시고는 그 한국고려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그분의 기록과 그 다음에 이제 서구인들이 기록한 것을 갖다가 같이 비교 고증을 해서 저도 이것이 압록강이 맞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우리의 성산이라는 장백산 또는 백두산이 맞다라고 저도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압록강이라고 하는 이제 오비강으로 되어 있죠. 이 오비강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오비강은 이 강하고요, 이 아래쪽으로 가는 이리티시 강하고 위쪽으로 가는 여기 이제 오비강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5,570km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가. 그래서 요거를 빼고 이 아래쪽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압록강의 길이는 약 한 4,500km가 나옵니다. 오비강이죠, 오비강. 오비강이 지금 4,500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길이상으로 거의 맞겠죠. 그래서 백범 육구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20살에 백범 육구가 백두산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했을 적에 여기가 만주인데, 여기가 이쪽이 만주입니다. 여기 갔을 적에 이 만주 지역에는 압록강을 통한 각 지류를 통해서 소금 배달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계속 소금이. 이 조선에서 소금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무슨 압록강으로 해서 이 넓은 만주를 소금을 가져갑니까? 그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은 지난번에 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산림 속에서 나오는 지난 말씀드렸던 전나무, 그 중에서도 50m씩 자라는 설송이라는 큰 나무들을 갖다가 베어서 조선의 국모를 만든 거죠. 그 지난번에 지인이랑 일했더니 여기가 하도 이제 고궁 같은 거 건축하는 사람이 목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웠다 그랬는데, 여기 무슨 나무가 있냐 그랬더니 옛날엔 있었대. 아, 옛날에 있었으면 왜 지금은 없어. 전쟁 나서 다 없어졌듯이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비상식적인 것 같아 상식으로 알고서 사는 이제 그런 오류죠. 그런 부분이 우리는 명확히 그런 거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오비강이 밑에 쪽으로는 이리티시강, 이게 바로 조선의 압록강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과 압록강을 딱 잡게 되고 만주를 잡게 되면요, 우리 사서에 나오는 모든 것이 촥촥촥촥촥 이 괴에 맞듯이 딱딱딱딱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조금 아까 이특자 선생님이 오한도 하시고 선비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단이나 중국이라는 데서 얘기하는 흉노와 선비의 위치는 이쪽으로 그려놨잖아요. 이쪽으로 뭐 이만큼 갔다라 그러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고증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한자로 된 많은 사서들을 갖다가 참고로 하지만, 그거 하나 갖고선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예요. 저도 안 됩니다, 그걸. 뭐 시키가 있나요, 제가? 이걸 알려면 서양인들이 쓴 그 서구의 역사서를 같이 비교 고증을 해야 우리가 하나하나 고증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가령 선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선비의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 것은 서양인들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선비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적에 선비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가 우랄산을 넘어가지고 동진을 했을 적에 정복한 데가 시베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시베리아, 그죠? 시베리아. 그래서 이 시베리아도요, 고고 지도를 보게 되면은 1700년 전에 나와 있는 지도의 시베리아는 요 지역으로 나옵니다. 요 지역. 요렇게 나와요. 게다가 1800, 1900년이 가면서 시베리아가 이만해져요. 동시베리아, 서시베리아. 그러니까 지도에도 흐름이 있어요. 다 연구를 해보게 되면 그거 알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선비족이 있었던 지역을 러시아가 우랄산을 넘어서 오면서 제일 먼저 정복을 하는데, 그 국가 이름이 시비르국이에요. 시비르.
이 11국이 학자들은 지금 이게 선비다라는 쪽으로 다들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11국이 선비고 11국을 러시아가 정복을 하면서 11국의 수도에다가 투맨을 건설했다라고 나옵니다. 투맨. 투맨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이거 우랄산이거든요. 우랄산. 우랄 마운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바로 넘어에 투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선비족의 수도예요. 여기가 선비라고 여기가. 이게 흉노가 이렇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흉노가 강성했을 적에 선비족이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한 핏줄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흉노가 약화되니까 선비가 세력을 다 크게 했다. 이걸 일로 갖다 놓고서 나니까 황당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 추움에 있는데 여기가 선비족이었다라는 거. 친구로. 그러니까 다 이 압록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그림을 해놨습니다. 위에 그림은 현재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오비강의 지류를 명확히 표시한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제가 지난번에 카페에다 올렸던 압록강과 흑룡강, 그다음 백두산, 장백산의 모습을 그림판에서 제가 그려가지고 올려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시도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압록강에서 내려가다 보게 되면 자이산하고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원해 북경 캄발리크는 어딘가라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 글을 보시게 되면 지도가 첨가되어 있는데 1700년 전에 그려진 지도에 이 자이산호 위쪽에 여기가 캄발리크로 딱 나와 있습니다. 캄발리크. 그러니까 여기가 원해 대도 북경이죠. 여기가. 그리고 이 대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여름 별장, 그죠? 이른바 상도가 있죠. 상도. 이 상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름 별장으로 쓰인 거예요. 황제들의 이 상도를 갖다가 영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Z를 써요. 이게. 그래서 이 상도가 당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는 상도에는 약 1만 명이 한꺼번에 회식을 할 수 있는 대연회장이 존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상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창녕만 해도 1만 명이 있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창녕만 해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 번화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이 상도라는 데가 하나의 신라권이에요. 이게 신라권. 예? 신라권으로 이게 보여져가지고 영국의 시인이 이 상도를 갖다가 정말 아름답게 시로써 읊었어요. 그걸 가져갈 적에 여기에다가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자나두가 됩니다. 이게 자나두. 상도가 자나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올리비아 뉴튼 존이 제나두라는 팝송을 불러가지고 80년대 한번 대시트를 했었죠. 거기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원나라 상도의 아름다움, 웅대함 이런 걸 갖다가 노래한 게 바로 이 올리비아 뉴튼 존의 제나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캄발리크를 여기 원에 현재 베이징 여기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저 원나라에서 여기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쫓으면서 여기를 자기네가 수도로 그대로 가졌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명나라의 수도 북경은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지도라 서양 사람들이 다 고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최근에 제가 그 책 알려드린 카레 제국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영국의 역사학자가 써놨어요. 캄발루크는 징기스칸이 태어난 데는 현 중국의 서북쪽 국경에서 태어났다라고 써놨단 말입니다. 2010년 넘어서 나온 책입니다. 아니 캄발리크 여기가 왜 서북쪽 경제입니까? 몽고죠. 근데 서북쪽 경제라는 것은 캄발리크가 여기 현재의 백두산 아래 요 근처에 있었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대륙 역사를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서지적인 증거를 조금 이제 시각을 좀 넓혀서 서양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하고 중국을 얘기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되면 이 현재 확정된 역사가 잘못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